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데리고 온 아가씨가 있는데 기가 막혔던 예전 일이 생각나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낳아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들을 둔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직업사무소에서 추천해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적더군요. 저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사무소 아가씨를 귀찮게 하였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요. 힘든 일도 상관없으니까 더 많이 주는 곳 좀 추천해주세요. 한 군데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여자 몸으로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힘들어도 다 참고 일할 수 있으니까 돈만 많이 주면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페인트 칠하는 일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며칠 하다가 그만두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저희도 곤란한 거라. 절대요. 힘들어도 돈만 많이 주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 거기 소개해줘요. 여직원의 소개로 페인트 칠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여성이 하기 힘들다며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성인 남성도 하기 버거운 일이라 그런지 돈은 확실히 많이 줬지만 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그러나 저는 이를 악물고 견뎌내며 설득 끝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주로 새로 짓는 건물이나 낡은 아파트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나마 실내 벽 칠하는 것은 나아요. 옥상에서 줄이 연결된 의자를 타고 내려가면서 건물 외벽을 페인트 칠하는 것은 정말 아찔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10분 만에 페인트 칠해도 온몸에 땀이 뻘뻘 나서 흥건할 정도였죠. 한때는 페인트의 냄새와 독성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넓은 곳을 매일 페인트 칠을 하니 팔과 어깨 관절이 남아나질 않아 파스를 달고 살았죠.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힘들고 아픈 줄 몰랐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으로 열심히 아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영특한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떡하니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입학하더군요. 입학 통지서를 건네며 아들은 제게 다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얼른 졸업하고 시험 봐서 변호사 되면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내가 다 보상해줄게. 뭐? 변호사? 아이고야, 말로만 들어도 좋다.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아들 변호사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줘서 그저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 내 뒷바라지 하고 있잖아. 난 꼭 변호사 되어 우리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우리 착한 아들은 내게 보답한다며 열심히 공부하였고 대학 졸업 후 대학원 과정까지 순탄하게 마무리한 뒤 한 번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번에 된 것도 기특한데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되어 출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행복하고 보람 있었죠. 아들은 이제 변호사가 되었으니 힘든 페인트 칠 그만하고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야 있나요? 괜히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아들 몰래 낮에 짧은 청소 일을 했습니다. 아들이 주는 생활비를 아껴 사용하며 나날이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데 몇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이 글쎄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 사장님이 우리 아들을 좋게 보고 딸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딸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 소개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성씨 여자친구예요. 지성씨에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 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얼굴도 참 예쁘고 서글서글하니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일하는 곳의 사장 딸이어서 그런지 누가 봐도 있는 집 자식처럼 보이더군요. 아들이 좋다면 저도 군말 없이 좋지만 있는 집 자식이라 우리 아들 고생하진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성씨를 젊은 시절부터 혼자 고생하며 키우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굳은 일 다 하시면서 지성씨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성씨랑 저 결혼하면 앞으로 저도 딸처럼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제게도 참 살갑게 대해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건강식품을 챙겨서 보내주기도 하고
주름 관리에 좋다는 화장품도 사주고요. 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전화도 자주 해주며 제 말동무 역할도 톡톡히 해줬습니다.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아 저도 참 좋았고요. 아들과 여자친구는 2달을 더 만나고 나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혼자 사는 제가 걱정되는 아들의 마음을 며느리가 헤아려 주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니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좋아할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겸사겸사 며느리도 잘 지내고 있는지 보려고요. 저는 반찬을 들고 가는 길에 미리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가, 난데 지금 집이니?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밑반찬 좀 만들어서 갖고 가고 있어. 네? 지금요? 어머니 미리 전화 주시고 출발하시죠. 저 지금 집 아닌데. 아, 그러니? 그러면 경비실에 맡겨놓아야 하나? 아니면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반찬만 놓고 가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그럼 전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며느리는 바쁜 일이 있는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반찬 주러 가는 김에 얼굴도 못 봐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남도 아닌데 비밀번호를 못 알려주나 섭섭하더군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기 싫어한다더라는 말도 들어봐서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찬을 경비실에 맡기고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에게 반찬 잘 받았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뭐해? 잘 지내고 있지? 요즘 통 전화가 없네. 엄마가 우리 아들 목소리 다 까먹겠다. 아, 엄마 미안.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장인어른이 나중에 회사 물려주신다고 이것저것 경영하는 거 배우느라 내가 좀 바빠. 엄마 어디 아픈 데 없고 별일 없지? 나중에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를게. 아, 엄마. 나 지금 또 회의에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연락할게.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은 잘 먹고 있는지, 부족하면 더 만들어줘야 하는지 이것저것 아들을 붙잡고 물어볼 말이 많은데 아들은 아주 바쁜 듯 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밥심으로 버텨야 하는데 아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되어 저는 다시 아들네에 챙겨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리 출발하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했죠. 아가, 나다. 요즘 우리 아들이 많이 바쁜가 보더라.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걱정되네. 너도 잘 챙겨 먹고 있지? 저번에 내가 만들어준 반찬은 입에 맞니? 혹시 몰라서 반찬 좀 더 만들었는데 너 집에 있으면 갖다 주려고. 어머니, 저 지금 친구 만나러 나왔어요. 반찬 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저희 사서 먹는 반찬집 있고요. 가정부 아줌마도 오셔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나는 너희 생각해서 좀 만들어 봤지. 우리 아들도 워낙 내가 해준 밑반찬들 좋아하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저 지금 집 아니고 밖인데. 그럼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끊을게요. 며느리는 이번에도 경비실에 맡기라면서 저번보다 더 쌀쌀맞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서글서글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가 결혼하더니 제게 연락도 없고 마치 저를 남대하듯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뭔가 실수했나 걱정하면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반찬을 맡기려 하였죠. 그런데 경비 아저씨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해오신 거예요? 아, 그때 그 반찬도 안 가져가서 아깝게 그냥 버렸는데. 네? 버리다뇨? 아니, 며느리께서 찾아가신다고 하시더니 통 오질 않으셨어요. 저는 금방 오실 줄 알고 냉장고에 안 넣고 따로 빼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을 드렸더니 그냥 다 버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오랫동안 안 찾아갈 것 같은데. 쉬어서 버렸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경비 아저씨가 해준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주려고 만든 반찬이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도 같이 만들어서 담았는데 제 마음도 무시하고 다 버리게 했다고 하니 거짓말 같으면서도 쌀쌀맞은 며느리의 태도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가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다 생각되었어요. 문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니
한참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내리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혹시 여태 기다리신 거예요? 아, 이재훈이 너 친구 만나는데 괜히 신경 쓸까봐 전화 안 하고 기다렸어. 반찬 주고 가려고. 그냥 경비실에 맡기라고 말했잖아요. 뭐하러 기다리세요? 그게 내가 경비 아저씨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저번에 내가 맡긴 반찬 오래도록 안 찾아가서 다 쉬어버렸다던데 그 말이 맞니? 나는 도무지 내가 그렇게 버리게 할 아이가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도무지 이상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 기다린 거예요? 어머니, 사람이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죠. 제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반찬 해오지 마세요. 먹지도 않고 버릴 거 뭐하러 해오세요? 집에 일하러 오시는 가정부 아줌마도 있으시고 밥은 저희가 알아서 먹으니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늦었으니 이만 가보세요. 며느리는 본인 할 말 다 하고 오래도록 기다린 저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지 않은 채 집에 휙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비밀번호 누를 때도 혹시 제가 볼까봐 가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참 서운하면서도 내게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혼란스럽더군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행동은 없는데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서운한 거라도 있나 대화로 풀어봐야겠다 싶어 다음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전화하면 또 못 오게 할까 싶어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찡그린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또 무슨 일이세요? 전화도 없이. 아, 그게 내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좀 있어서 왔어. 내 정신 좀 봐. 급하게 오느라 연락도 못했네. 나 들어가도 되니?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들어오게 하더니 흔한 물도 대접하지 않고 소파에 앉으며 물어볼 게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가,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통 연락도 없고 내가 찾아와도 쌀쌀맞게 구니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싶네.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대화로 풀고 넘어가자.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게 있다면 사과하마.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거니? 결혼 전이랑 달라져서 내가 좀 혼란스럽구나.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냥 어머니 자체가 껄끄러운 거예요, 전. 결혼 전이야 허락받으려면 누구나 잘 보이려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고요. 이제 결혼도 했고 다 끝났으니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혹시 아들 등에 업혀서 호강하고 싶어서 질척거리는 거 아니죠? 그런 거라면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어머님 아들 우리 아빠 회사 이어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신 어머니 아들도 성공해야죠. 개천에서 용난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랑 저랑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자꾸 어머니가 얽히면 지질이 궁상 맞았던 거 다 티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 제발 좀 그냥 없는 듯 사라져 주세요. 그게 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생각지 못한 말을 들으니 더는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거로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서 받은 큰 충격을 뒤로하고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바쁜 아들이라 연락을 잘 안 했지만 이 사실을 아들과 의논해야겠다 싶었어요. 꼭 할 말이 있다는 제 말에 아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퇴근하고 집에 들렀고 저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그동안 내가 몇 번이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모두 쉬어서 버렸다고 하더구나. 내가 너의 앞길을 막는 존재였니? 정말 그런 거라면 엄마가 앞으로 너희들 위해 사라져줘야 하는 거니?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왜 내 앞길을 막는 존재야? 아내가 엄마한테 그러고 있는 줄 몰랐네.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하긴 엄마가 말했어도 장인어른께 일 배우느라 정신없어서 신경 못 써줬겠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 사람 대신 사과할게. 아내도 하는 일이 바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을 거야. 우선 내가 일하는 곳이 장인어른 회사이다 보니
아내랑 부딪힐 때도 종종 있어. 그래도 잘못한 부분은 내가 잘 이야기해서 타일러 볼게.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아들은 제게 많이 미안해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이야기해서 이번 기회에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고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바쁜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연락이 며칠이 지나도 없더군요. 혹시 나 때문에 둘이 크게 싸운 건가 싶어 걱정이 되어서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저를 보는 표정은 같더군요. 며느리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제 말 뜻 이해 못하셨어요? 혹시 아범에게 들은 이야기 없니? 내가 아범한테 너의 이야기를 한 건 미안하다만 나는 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의논한 거였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들어오란 말 한마디 없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하지 않니? 집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게요? 아예 들어와서 눌러 앉으시려고요? 그런 걸 볼까봐 애초에 싹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이가 뭐라 말하긴 했는데 달라질 건 없어요. 제 생각은 변함없다고요.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안 그래도 바쁜데 왜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 귀찮게 구세요? 정말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 어쩌긴 뭘 어째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안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사람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 배우려고 저와 아빠한테 얼마나 눈치 보며 지내는데요. 그 사람 회사 포기 못해요. 높은 자리까지 한 번에 올라갈 기회를 어머니 때문에 놓치겠어요? 아무리 이러셔도 달라질 건 없으니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문을 쾅 닫아버렸고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부잣집 딸인 것을 떠나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인데 이게 며느리의 본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못된 며느리에게 우리 아들은 얼마나 눈치를 보며 받아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깟 회사가 뭐라고. 저는 고민 끝에 제가 대신 아들이 힘겹게 쥐고 있는 고리를 끊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찾아와야겠다고요. 곧장 아들에게 전화해서 퇴근하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꼭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요. 아들은 알겠다며 퇴근했고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할 시간에 맞춰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며느리는 거실에 서 있더군요. 며느리는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최대한 참으며 제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늦게 또 무슨 일이세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을 텐데. 아니, 너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 아까는 얘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잖니?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집에 들어오란 소리 없이 문 앞에 세워두고 내 할 말만 하고 들어가 버리면 어쩌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한테 집에 들어오시란 소리도 없이 문 앞에 서서 이야기했어? 며느리는 아들의 물음에 잠시 당황하는 듯 싶더니 소파에 앉아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를 보고 소파에 앉으며 이야기할 테니 아들도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꺼냈어요. 나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내가 폐암이라고. 얼마 못 산다고 하더구나.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엄마, 그게 사실이야?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많이 아팠을 텐데 멀쩡한 아들 내버려 두고 왜 병원에 혼자 가? 누가 보면 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 아니야. 너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내가 어떻게 연락하니? 며느리와 이야기하려고 찾아와도 문 앞에 서서 문전박대하니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너희들하고 보내고 싶다. 저는 괘씸한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떼어놓기 위해 폐암에 걸렸다고 꾀를 냈습니다. 진짜 폐암에 걸린 게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아들이 더 이상 힘든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 마음이었죠. 나중에 거짓인 것을 알면 아들이 실망하겠지만 각오했습니다.
그만큼 아들이 뻔히 보이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랬으니까요.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회사 이어받느라 우리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나 같은 불효자가 어딨어. 변호사 되어 호강시켜준다고 해놓고 죽어라 일만 하고 이제는 몹쓸 병까지.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이젠 병원도 같이 가고 내가 옆에서 챙겨줄게. 얼른 집에 가서 짐 대강 챙기고 오자. 집에 방 많으니까. 여보, 지금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겠단 소리예요?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말하면 어떡해요? 못 들었어? 폐암이라고 하시잖아. 그럼 아픈 엄마를 그냥 혼자 둬?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지 왜 우리 집에 오냐고요. 집보다 병원이 더 낫잖아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 못 들었어? 병원 가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이 옆에 있어 드려야지. 어떻게 시어머니가 폐암이라는데 병원 가란 소리를 해. 당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그동안 나 없을 때 맨날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니? 난 맞는 말 한 것뿐이에요. 당신한테는 소중한 엄마겠지만 나한테는 그냥 당신 엄마일 뿐이에요. 단지 며느리란 이유 하나만으로 나한테 병시 좀 강요하지 말라고요. 아픈 사람 집에 들이면 집안 분위기는 또 어떤데? 집에 들어올 맛 나겠어요?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 짜증나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척하더니 다 거짓이었네. 이런 여자인 줄도 모르고 너랑 결혼한 내 잘못이지. 돈 많고 대표 딸이라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됐는데 겨우 이것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 엄마나 아들이나 구질구질함을 못 버려서 나도 당신이랑 살기 싫어. 암 걸려 죽어가는 엄마 실컷 모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회사랑도 끝인 거 알지? 알아서 정리하고 나가. 나야말로 너 같은 여자 한순간도 같이 있기 싫어. 너처럼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소름 끼치니까 마지막은 서로 뜻이 같아서 다행이네. 깔끔하게 이혼하자. 오늘은 엄마 모시고 가고 조만간 짐 정리하러 사람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참, 내가 이걸 깜빡할 뻔했네. 이혼 접수하면서 회사 정리할 건데 내가 지금 맡은 서류가 당신 사업체 불법 비리랑 아버님 회사 비자금, 회사 조작 정리하는 중인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정리하는 마당에 내가 숨겨줄 필요 없잖아? 난 누구처럼 가식적이지 못해서 말이야. 아들은 며느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저와 함께 집을 나가려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서서 생각하더니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아들을 붙잡더군요. 치사하게 지금 그걸로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 폭로와 고발이라고 하는 거지. 더 할 말 없으면 좀 놓지.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하자 며느리는 좋은 머리로 빠르게 앞을 내다봤는지 아들의 손을 간절하게 잡으며 우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말실수한 건 미안해요. 어머님 아프신 거 간호해야 되니까 순간 짜증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말을 못되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이혼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 당신 야망 있잖아요. 회사 대표가 되어 성공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 꿈 이뤄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도 어머님 간호하는 거 노력할게요. 집 말고 더 좋은 최고급 시설의 병원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가 자주 찾아뵈면서 간호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감히 어머니께 못되게 군 거 다 반성할게요. 제발 어머니께서 한 번만 봐주시고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더니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더러운 속 다 훤히 보이는데 내가 못하러 눈을 감아줘?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도장이나 찍어. 아들은 계속 붙잡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집에 오는 내내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들어온 아들은 다시 한번 제게 눈물을 보이며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에 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거짓말했어. 나 폐암 아니야. 너를 속인 건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어. 엄마를 무시하는 며느리라도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다면. 그런데
내 앞길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구나. 사랑 없이 욕심만 쫓는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하겠니? 성공하고 싶다고 며느리와 장인 비위 맞추면서 소나기에 붙들려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니? 그거 아니잖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고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그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며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소소하게 사는 거. 엄마는 그걸 바란다. 그게 엄마 호강시켜주는 거야. 뭐? 폐암이 아니야? 정말이지? 정말 아니지? 고마워, 엄마. 거짓말이어도 괜찮아. 난 고생만 한 엄마가 허무하게 죽어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 정말 다행이야. 계속 내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나 이혼하는 거 후회 안 해. 엄마 말처럼 성공하려는 욕심으로 한 결혼이야.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오늘에서야 돈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들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로 아들은 바로 며느리와 이혼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장인회사의 비리를 전부 고발하였습니다. 며느리와 장인은 그에 맞는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국선 변호사를 하다가 같이 국선 변호사로 일하는 마음 착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제게 소개해 주었네요. 전 며느리와는 다르게 거짓 없이 정말 착하고 좋은 아가씨입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본인에게 맞는 짝을 찾아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배우자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